와인 한잔 할까요? 오늘은 포르투갈 와인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포르투갈 와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포트 와인을 떠올리시죠? 맞습니다. 포트 와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주정 강화 와인입니다. 하지만 포르투갈 와인은 포트 와인만이 아닙니다. 사실 포르투갈은 250개 이상의 독자적인 포도 품종을 보유한 와인 강국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다양한 와인을 생산하는 나라 중 하나이지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정말 흥미로운 와인 역사와 스토리가 많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포르투갈 와인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힘을 나게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인 오디세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FIC 한국 와인기사단 김동준 총사령관입니다. 사브라주. 포르투갈과 영국은 아주 오랜 친구라는 거 아시나요? 중세시대부터 영국과 포르투갈은 끈끈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1386년 윈저 조약 덕분에 영국과 포르투갈은 서로 무역을 활발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7세기 말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면서 영국이 프랑스산 와인을 수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영국은 대체 와인을 찾기 시작했고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포르투갈의 도우루 지역 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요. 도우루 와인은 영국까지 배로 수송하는 동안 변질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게 포트 와인입니다. 포르투갈 와인에 브랜디를 첨가해 발효를 멈추고 알코올 도수를 높여 와인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덕분에 포트 와인은 영국까지 변질 없이 도착할 수 있었고 이후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영국 귀족들은 너도나도 포트 와인을 마셨고 포르투갈 도우루 지역의 와인 산업은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포트 와인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18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중 영국 군인들은 전투 전에 포트 와인을 마시고 사기를 북돋웠다고 합니다. 알코올 도수가 높아서 용감해진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당시 영국 장군들은 한 병의 포트 와인이 한 병사의 용기를 3배로 만든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포트 와인이 유명해지자 19세기에는 가짜 포트 와인도 등장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포트 스타일 와인이라는 이름으로 가짜를 만들었고 이에 분노한 포르투갈은 1756년 세계 최초의 공식적인 와인 원산지 보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도우루 지역에서만 포트 와인을 생산하도록 한 겁니다. 즉 우리가 오늘날 AOC, DO 같은 와인 보호 규정을 사용하는 것도 포르투갈이 시작한 겁니다. 에그타르트는 원래 포르투갈 리스본의 수도원에서 탄생했습니다. 수도승들이 달걀 흰자는 옷을 다리는 데 사용하고 남은 노른자로 디저트를 만들면서 탄생한 겁니다. 이후 이 에그타르트가 포트 와인과 완벽한 궁합을 이룬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포르투갈에서는 타우니 포트 한 잔과 함께 즐기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포트 와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정 강화 와인이지만 포르투갈만 주정 강화 와인을 만드는 것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도 각자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쉐리 와인이 있는데요. 안달루시아 지방의 헤레스 지역에서 생산되는 쉐리는 다양한 스타일이 있지만 포트 와인보다 덜 달고 견과류 풍미가 강합니다. 대표적인 종류는 가장 가벼운 피노, 더 깊은 풍미의 아몬틸라도, 그리고 가장 진한 올로로소 스타일입니다. 숙성 방식과 플로르, 즉 효모충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탈리아는 마르살라 와인이고 시칠리아에서 생생되는 주정강화 와인으로 달콤한 스타일부터 드라이한 스타일까지 다양합니다. 주로 요리에 많이 사용되지만 디저트 와인으로도 즐깁니다. 요리에 어울리는 이유는 풍부한 감칠맛과 강렬한 풍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특히 치킨 마르살라 같은 요리에 많이 사용됩니다. 프랑스의 바뇰 와인도 있는데요. 프랑스 남부 루시옹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정강화 와인으로 주로 그르나슈 품종을 사용합니다. 와인을 투명한 유리병이나 나무통에 담아 태양 아래에서 장기간 산화 숙성시키는 방식으로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나게 합니다. 강한 건포도, 초콜릿, 견과류 향이 특징이고 초콜릿 디저트와 뛰어난 궁합을 자랑하는 와인입니다. 포트 와인은 브랜디를 첨가하여 알코올 도수를 높이고 발효를 멈추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도우루 계곡에서만 생산된 와인만이 포트 와인으로 인정됩니다. 다양한 스타일, 즉 루비 포트, 타우니 포트, 빈티지 포트 등으로 나뉘며 각각의 숙성 방식과 풍미가 다릅니다. 이처럼 주정강화 와인은 여러 나라에서 생산되지만 포트 와인은 도우루 지역의 독특한 기후, 포도 품종, 제조 방식 덕분에 차별화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트 와인은 루비 포트, 타우니 포트, 빈티지 포트, LBV, 즉 Late Bottled Vintage, 화이트 포트, 로제 포트, 코레이터 포트로 구분합니다. 루비 포트는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이고 과일향이 강하며 짧은 숙성을 합니다. 타우니 포트는 오크통에서 장기 숙성을 하고 견과류와 캐러멜 풍미가 훌륭합니다. 빈티지 포트는 특정 우수한 빈티지에서만 생산하고 병 숙성이 필수입니다. 수십 년 이상 보관이 가능합니다. 1855년 빈티지 경우 경매가로 50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BV, Late Bottled Vintage는 빈티지 포트와 비슷하지만 오크통에서 4년에서 6년 정도 숙성 후 병입하고 바로 마실 수 있도록 한 스타일입니다. 빈티지 포트보다 접근성이 좋습니다. 화이트 포트는 청포도로 만든 포트 와인이고 가볍고 상쾌한 스타일입니다. 로제 포트는 루비 포트보다 밝은 색과 신선한 베리 향이 특징입니다. 코레이터 포트는 한 해의 포도로 만든 타우니 포트이고 최소 7년 이상 오크통에서 숙성하며 긴 숙성 기간을 거칠수록 더욱 복합적인 풍미를 갖추게 됩니다. 일반적인 타우니 포트와는 달리 단일 빈티지의 포도로 만들어집니다. 40년에서 50년 이상 오크통 숙성된 와인은 희귀성이 높아 가격도 비싸고 90년 이상 된 와인들은 100만 원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트 와인은 스타일마다 숙성 방식과 맛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랜드를 살펴보면 우선 테일러스 포트인데요. 영국 왕실도 사랑하는 포트 와인의 명가이고 샌드맨 포트는 포트 와인 하면 떠오르는 클래식 브랜드입니다. 그라함 포트는 깊은 풍미와 숙성 능력으로 유명하고 니에프루트 포트는 전통과 혁신이 만난 모던 포트 와인입니다.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또 다른 주정강화 와인이 있는데요. 마데이라 와인입니다. 포르투갈령 마데이라 섬에서 생산되며 포트 와인과는 또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강한 산도와 독특한 숙성 방식 덕분에 수십 년, 심지어 100년 이상 보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와인과는 달리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은 풍미를 가지게 됩니다. 에스투아젠 방식을 통해 숙성이 되고 와인을 고온 45에서 50도의 인위적인 온도에서 숙성시키는 것으로 오랜 시간 열에 노출됨으로써 독특한 캐러멜, 견과류, 말린 과일향을 형성하게 됩니다. 원래 이 방식은 과거 배를 타고 장기간 항해하면서 와인이 자연스럽게 열과 산화 작용을 거쳐 더욱 깊은 맛을 내는 현상을 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마데이라 와인은
포도 품종별로 스타일이 다양하게 나뉘고 세르시알은 가장 드라이한 스타일로 산도가 높아 가벼운 안주와 잘 어울립니다. 베르델로는 세미 드라이 스타일로 산미와 달콤함이 조화를 이루는 맛이고, 보알은 세미 스위트 스타일로 캐러멜과 꿀 같은 풍미가 특징이며 맑아지 않은 가장 달콤한 스타일로 디저트 와인으로 많이 즐깁니다. 마데이라는 강한 산도와 독특한 산화 숙성 덕분에 포트 와인보다 더 오랜 숙성이 가능하고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마데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중 하나로 유명하고 포트, 쉐리와 함께 세계 3대 주정 강화 와인입니다. 마데이라 와인을 즐길 때는 페어링도 중요한데요. 강한 산미와 캐러멜, 견과류 풍미가 풍부한 마데이라는 견과류, 캐러멜 디저트, 블루치즈 등과 잘 어울리고, 특히 달콤한 말바지아 스타일은 초콜릿 디저트나 크림이 풍부한 디저트와 궁합이 좋습니다. 세르시알 같은 드라이한 마데이라는 가벼운 타파스나 올리브와도 잘 맞습니다. 포트와 마데이라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포르투갈에는 주정 강화 와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비뉴 베르데라는 신선하고 가벼운 스타일의 와인이 있습니다. 포르투갈 북부에서 생산되는 상쾌하고 청량한 와인이고, 비뉴 베르데는 초록 와인이라는 뜻으로 숙성이 짧고 신선한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비뉴 베르데는 지역명과 와인 스타일을 의미하고, 낮은 알코올 도수로 가볍게 마시기 좋아서 해산물 요리와 환상의 궁합입니다. 추천하는 브랜드는 아벨레다 와인과 카잘 가르시아 와인입니다. 포르투갈은 강렬한 레드 와인과 개성인 화이트 와인도 많이 있습니다. 주요 레드 품종으로는 투리가 나우시날 포도가 있는데,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강렬한 레드 품종이고, 아라곤스 포도는 스페인의 템프라뇨와 유사한 스타일입니다. 주요 화이트 품종으로는 앵크루 자두 포도가 있는데, 복합적인 향과 긴 여운을 가진 화이트 와인이고, 알바리뉴 포도는 상큼한 과일향이 가득한 인기 품종으로 스페인의 알바리뉴와 같습니다. 추천하는 브랜드는 에스포랑 와인이 있는데, 포르투갈 레드 와인의 명가이고, 퀸타두 크라스토 와인은 도우루 지역의 명품 와인입니다. 그리고 카사 페레이라 와인은 전통과 품질을 갖춘 포르투갈 대표 브랜드입니다. 어울리는 음식을 보면 대구를 염장하여 만든 전통 요리인 바칼라오는 비뉴 베르데 와인과 환상이고, 콩과 돼지고기 또는 소고기를 함께 끓인 스튜 요리인 페이조아다는 투리가 나우시날 풀바디 레드 와인과 찰떡궁합입니다. 그리고 에그타르트는 타우니 포트가 좋습니다. 한식과 페어링도 뛰어납니다. 삼겹살과 비뉴 베르데 와인이 잘 어울리는데요. 삼겹살의 기름진 맛과 비뉴 베르데의 상큼한 산미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비뉴 베르데의 청량한 탄산감이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신선한 시트러스 향이 돼지고기의 감칠맛을 더욱 살려줍니다. 불고기는 아라곤스 레드 와인과 드시면 되는데요. 붉은 과일과 스파이시한 풍미가 불고기의 단맛과 균형을 이룹니다. 오늘은 포르투갈 와인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포트 와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의 와인이 있다는 게 흥미롭죠? 혹시 다음에 바칼라우, 삼겹살, 불고기 드실 때 포르투갈 와인 한 잔 곁들이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정말 잘 어울립니다. 다음에도 세계의 흥미로운 와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와인 어렵지 않죠? 감사합니다. 나이상과 포도주를 위하여.